존경하는 구독자분의 주식 상황이고요. 무슨 생각으로 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신 거죠? 말씀해 보세요, 피고인. 711만 원이면 치킨이 몇 마리입니까? 저한테 후원을 몇 번 하실 수 있습니까?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말해 보세요. 그래, 우리 친구도 많이 힘들었겠어. 저 21만 원에 샀으면 사고 나서 즐거운 구간이 많지는 않았겠다. 잠깐만, 이 삼전 최고가가 22만 원이었으니까 웃어야지, 남일인데 뭐. 이 친구가 산 시점 자체가 굉장히 최근이기 때문에 이제 디디도 사고 백로도 사고 신장이도 사고 이제 열차 다 씁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저요! 저 있습니다. 아예 안 태워줘요. 얼마 있는데 저 700만 원 있습니다 해가지고 애매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타고 버스가 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탔다 보니까 버스 문이 안 닫혀. 하다가 그냥 이제 던져버리고 열차는 간 거죠. 물론 이제 열차에 탄 사람들도 그렇게 운명이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. 거기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겠죠. 이렇게 탔는데 이제 탔으니까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꼭 버스 노선이 이렇게 오르막만 간다는 보장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가네. 그래도 우리 이제 이 정도만 조롱하고 조롱할 것도 많이 없어요. 삼성전자 원툴이어가지고 뭐 종목이 많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는데 삼성전자 왜 샀는지 물어봐야 뻔하지. 삼성전자니까 라고 하면 더 이상 뭐 추궁할 것도 없어요. 아무튼 삼성전자는 실적이 망가진 건 아니다. 따뜻하게 마무리를 해줄게요.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에 있었고 5.5만 원일 때 왜 안 샀음? 뭐 이런 얘기 해서 뭐 5만 원 샀으면 지금까지 갖고 있지도 않아요. 5만 원 샀다가 던지고 20만 원에 또 샀을 거야 우리 개미들은. 그렇죠. 삼전은 안 망하긴 해. 마치 비트코인. 아주 좋은 비유 해주셨는데 이건 망한 계좌가 아니라 지금 애매하게 물린 계좌다. 어쨌든 280만 원 남았잖아 한 잔에. 지금 전쟁이라는 너무 단기 폭격탄을 맞아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. 나 같으면 상반기까지는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박수. 용기 내주셨으니까 박수. 광고회사야? 그럼 광고회사를 왜 사신 거예요 지금? 지금 광고하게 생겼습니까? 그것부터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했는데 그것부터인 것 같습니다. 자, 광고 지금 엠러빈을 왜 사가지고 아니구나, 미안해요. 로빈후드를 보고 엠러빈인 줄 알고 갈구고 있어. 광고회사 잘 샀네요. AI 광고회사 특히 좋죠. 요즘 광고도 다 AI가 많이 할 거고 굉장히 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또 수익률에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고 근데 마이너스 35%를 보고 내가 오지게 갈굴라 그랬는데 옆에를 싹 봐봐. 10만 원밖에 안 샀어.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지금 번 것들은 거의 그 금액이 크고 잃은 것들은 퍼센테이지는 커도 금액이 별로 안 커. 조금 빡치는 포인트입니다. S&P 500 가지고 있고 그리고 TSMC 요걸 100%씩 먹고 있으면 굉장히 방향성은 잘 봐도 나는 이제 두 개를 갖고 있진 않지만 방향이 나랑 비슷해서 왠지 좀 이렇게 막 가정집에 온 것 같은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 왠지 모를 동질감 이런 것이 느껴진다. 그리고 또 워낙 저점에 샀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속 팔지를 못하면 계속 묵혀두는 느낌. 이게 미국 거인 것도 있고 성장으로 봐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색 것들은 계속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로빈후드 이거는 그냥 기분 나쁜데 빨리 땡겨버려. 뭐 얼마 갖고 있지도 않는데 그냥 괜히 포트폴리오 이렇게 많으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로빈후드는 그냥 후드티나 입으시고 니코 로빈이나 좀 보시고 나를 봐. 모르겠어 로빈후드 뭐 한 건지. 80%였는데 엠러빈은 하락한 거야? 와 그렇게 떨어진다고? 그래 맞아. 이 미국 주식의 중소형주는 알트하고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너무 급락이 커. 팔란티어는 알지? 팔란티어는 잘 아는데 팔란티어 괜찮습니다. 이거는 물을 더 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의 좀 광신도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괜찮습니다. 일단 팔란티어는 대체할 게 없고 좀 락인되는 구조잖아. 그리고 AI는 기대감으로 많이 먹는다는 것도 많아서 한 번씩 뉴스가 AI 사실은 허상이다 하면 이렇게 쭉쭉 떨어지죠. 팔란티어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얘는 그런 기대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데이터 분사나 이런 국방 다양한 데이터를 한 플랫폼으로 모으는 회사인데 그런 데랑 한번 계약이 되면은 쭉 락인이 되는 독점 구조인 것도 있고 국제 정세도 시끄럽죠. 그래서 국방이라는 거를 등에 업은 것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팔란티어는 사고 더 사시고 5년 10년 한번 가져가 봅시다. 저랑 같은 배를 타 봅시다. 저기 로빈후드 이런 데서 좀 내리시고 드킹? 드킹은 도박회사 그런 건 좀 하지 마세요. 빨리 내려오세요. 뭐 도박회사? 이 사람 좀 나랑 같은 배 탄 줄 알았는데 나 지금 도박하는 사람하고 같은 배 타고 싶지가 않아요. 진짜 안 되겠네. 이게 사람 괜찮게 봤는데 안 되겠거든요. 자 빨리 그러면은 자 선언하세요. 나 팔란티어 테크를 손절하지 않을 것이고 드래프트 저거 빨리 땡겨버리겠다. 로빈후드는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땡겨버리세요. 이거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다고. 뭐 사고 싶으면 더 사던가. 그러니까 난 이렇게 애매하게 투자하는 게 너무 싫어요. 그러니까 가질 거면 화끈하게 막 갖고 아니면 버리세요. 로빈 던져. 오케이. 자, 이제 다음 이 사람 것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업 투자자. 주식을 잘 한다는 게 이게 좀 말이
이상해. 어느 해는 벌었다가 어느 해는 잃을 수 있고 시장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잘할 수 있어도 당장 나한테 나오고 있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전업 투자자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현금 흐름이 있으면 버틸 수 있고 그렇게 버텼으면 크게 될 것들도 단기적으로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거기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가 되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? 코인 단타 고수라면 더더욱 안 되죠. 그거는 투기 도박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. 도박 잘한다고 전업으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. 굉장히 친숙한 차트입니다. 일단은 왠지 막 응원하고 싶고 그러더라고. 10월 추석이 시작했어? 얘 나보다 더하네. 10월 추석 때 1억 7천 찍었잖아. 그래도 평균 매수가가 1억 4천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다. 거의 이제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. 남을 통해 나를 본다? 보고 막 뭐라고 하려다가 거기에서 이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. 아, 이게 나구나. 방금 되게 막 뭘 느꼈어. 혼수돌 처지가 아닌 걸 깨달은. 내 10월 추석이 정확히 기억해. 그때 내가 여행하고 있었는데, 아, 돈을 쌓아도 돈이 사라지지를 않네? 이렇게 꺼드럭대고 놀다가 몇 개월 뒤에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, 물을 계속 탔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떨어져도 믿음이 있었다. 밑장으로 짭짤해서 자만했어. 아, 자만했어.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야? 그러면 우린 또 같이 갈 수가 없는데. 애매하다. 이 사람을 지금 나와 같은 배에 태워야 할지. 말해야 할지 굉장히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가고 있던 간에 지금 투자 방향성은 사실 나하고 상당히 유사하다.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딱 이렇게 코인에서 제일 코인 같은 것들을 두 개 갖고 있다는 점도 매우 마음에 들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0%, 마이너스 40% 이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 그쵸. 코인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지표일 것 같고 그래도 당신은 괜찮습니다.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저기 뭐 제가 아는 사람인데 온도 파이낸스 이런 거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50%에서 손절을 했대요.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의 어머니는 그 상태에서도 손절을 안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70% 먹고 어피 은행 돈이야를 시전하고 계신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. 사실 그거는 기약도 없어요.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괜찮습니다. 이거 꺾이지 말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몇 년 전 유행어도 있지 않았습니까? 꺾이지 말고 함께 가시죠. 제 손을 잡으셔도 됩니다. 잡을 생각이 없네. 여러분 이 새끼 사실 부자였어요. 그래. 미국 머니 달달. 아, 페라리를 샀어? 오, 나 살면서 페라리도 산 사람 처음 봐. 에르메스는 그럴 수 있는데. 페라리를, 오, 신기하다. 에르메스도 솔직히 신기하거든요. 근데 왜 에르메스 얘기 안 하고 페라리 얘기만 하냐? 페라리가 떨어졌어. 그리고 왠지, 지금 이 사람 돈도 많지만, 그 지금 조롱할 수 있는 게 페라리밖에 없기도 하고, 조롱하려고 생각하니까 페라리라는 이름이 너무 경박해 보여. 페라리. 봐봐요. 얼마나 경해. 페라리를 샀어. 페라리 샀대. 페라리는 왜 사신 거예요? 진짜 궁금한. 페라리를 왜 샀을까? 네, 에르메스는 주식으로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물론 페라리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어떤 성향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완전히 럭셔리 브랜드죠.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요. 그리고 어차피 부의 양극화,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, 안 어려우면 안 어려운 대로 명품은 망하지 않습니다. 인간은 누구보다 차별하는 걸 좋아하고 그럼 그에 또 에르메스나 페라리 많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어차피 사기로 하셨으니까 그리고 님 보니까 너무 그 공격적인 게 많아. 그래서 저런 나는 더 한쪽으로 치중돼 있긴 하지만 완전 그 기술주로 이런 쪽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뭘 보고 좀 느꼈냐면 내가 명품 패딩을 하나 샀었거든 당근으로 150만 원 정도에 그리고 입었어요 1년 동안 내가 입었으니까 당연히 더럽게 입었겠죠 뭐가 묻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졌겠지 그래서 그거를 떨어진 것까지 다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1년 입었어 거의 그 가격 그대로 팔았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붙여서 올해 나오는 거는 똑같은 거에도 가격이 또 올라가고 원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 명품을 사는 게 더 재테크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그 패딩을 팔면서 했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르메스, 페라리 같은 거에 어느 정도 분산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것도 나와 매우 비슷하게 기술주의 성향을 많이 띠기 때문에. 알파벳. 저거 알파벳을 미치셨어? 알파벳 왜 이렇게 좋아하셔? 왜 괜히 시비 거냐고? 부러워서. 나도 알파벳 있는데 후회하는 게 금액을 많이 못 넣어서 그냥 오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고 그리고 알파벳은 사실 사고 나서 좀 늦게 갔어요 엔비디아, 테슬라, 팔란티 이런 애들 쫙 갈 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구글은 AI 시대에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다 이제 죽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알파벳이 여기 있어 그래서 형도 잡혀왔구나 아니 구하러 왔어 해서 이렇게 쫙 가더라고 그 멋있었어요 21년도에 마이너스 40%인데 계속 물타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럼 당신도 알겠네 이 장기 투자의 미덕을 그냥 우리 시간 있으면 버티면 됩니다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적절하게 잘 사서 와우 아씨 배 아파 아이고 배야 완전 막 가는 것들은 안 하네 보니까 그러니까 좀
실체보다는 기대가 더 많이 반영된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막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실적을 내고 있고 실체도 있는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, 에르메스, 페라리에 투자한 것도 그렇고 조금 기반이 있는 기업들을 많이 산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성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그 너무 미친 것들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조금 더 견뎌봐도 될 것 같다. 바이오주간 안 넣으셨겠지. 실적 나오는 것만 아신다잖아. 딱 철칙도 있으시네. 그리고 약간 실망인데 2배를 넣으셨어? 무슨 자신감으로 2배를? 왜 수익난 마소를 2배로 사가지고 잃으셨어? 대답해봐. 이건 어떻게 보면 확신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이다. 약간 광기가 느껴지는데. 좋아해요. 나 이런 또 뚝심 있는 사람들 좋아해요. 또 소신이 느껴지는 사람들 좋아합니다. 둘 다 주식 자체가 건강한 주식들이니까 뭐라고는 안 해요. 어쨌든 뭐 레버리지 40%를 맞고도 마이너스 40%를 맞고도 전체 수익이 57%면 기본 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. 이게 뭐 너무 떨어졌을 때 샀다, 물을 탔다, 뭐니 해도 어쨌든 50% 이상의 수익률은 장이 좋았든 뭐가 어쨌든 잘한 게 맞아요. 버티는 것도 힘든 거고. 어쨌든 레버리지 ETF는 횡보장에서는 절대 망했다고 당연히 할 수 없는 계좌인데 리스크를 좀 키우는 계좌가 아닌가. 방향성은 맞췄다. 하지만 레버리지에서 수익 관리를 실패했다. 큰 수익 종목은 오래 들고 간다. 다만 손실 종목도 오래 들고 간다. 그래서 실력은 있는데 리스크 관리가 없다. 관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장기 횡보장에는 이제 2배 ETF 이런 거 더 들어가는 거는 난 TQQQ 주주로서 내가 이제 훈수 둘 생각이 없지만 오늘 여러모로 좀 약간 미러전이 되는 게 있네요. 내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? 라고 하다가 내 주식 계좌가 생각나. 나네? 하면 이제 조금 뭔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려도 이제 굉장히 또 아수라 백작 같은데 덕분에 감사합니다. 저도 스스로를 우리 지금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. 코스피가 아무리 잘 올라도 이렇게 한 번씩 또 우리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약소국까지는 아니지만 약소국이 맞죠. 그렇죠. 뭐 어떻게 미국이랑 이란에서 치겠다는데 어떻게?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길게 가자고요. 길게 보고. 국장을 길게 보라는 건가요? 라고 물어보면 거기엔 답 못합니다. 하지만 미장은 그게 맞습니다. 당신 포트폴리오는 다 미장 쪽으로 돼 있으니까 괜찮습니다. 내 손을 잡으십시오.